칠보의 명검으로 동탁을 암살하려 했던 조조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목숨을 건 조조의 대탈출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서 달려라. 이 조조의 운명은 너에게 달렸다. 히리야! 한편 그 시각 승상부. 아니 근데 조조에 있다 와서 잠깐 시승식만 하고 오다더니 왜 이렇게 안 와? 승상, 오늘 조조의 행동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니. 아까 승상에게 칼을 바치는 태도가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평소에 조조답지가 않았습니다. 하긴 칼을 맞추려면 칼집지에 그냥 줘도 될 것을. 맞아요. 아까 분명 칼을 뽑아들고 서 있었어. 그래요. 맞아. 수상하긴 수상하네. 곧이어 동탁의 모사 이유가 불려들어왔다. 승상, 이건 병살타를 치신 거예요. 표범은 서울 대공원에서 놓친 거라 그냥 다름없다 이거야. 앞뒤 전황을 살펴보건대 놈이 승상을 암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야? 내 이놈을 당장. 놈의 처자는 나경에 없어요. 주민등록만 돼 있고 놈은 분명 혼자 도망쳤을 거라 이거야. 지금 즉시 학성문으로 사람을 보내야 돼. 한시간 급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보고가 들어온다. 충성! 보고드렸습니다. 조조는 방금 전 13시 40분경 동문을 통과해서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파수병들의 앞을 가로막자. 나는 승상의 비밀스러운 명을 받고 지금 사신으로 파견 중이다. 함부로 내 앞을 가로막지 말라. 이러면서 순식간에 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상 복끝. 동탁은 대노했다. 이런 천하에 죽일 놈. 제죽기나 있다고 아껴주었더니 감히 날 죽이려들어? 이유? 예, 병살타 승상. 이유 불문하고 지금 즉시 놈의 초상화를 제주의 각 성으로 배포하라. 놈을 잡아오는 자에겐 만호 후에 벼슬을 내릴 것이며 놈의 목을 베면 천금의 상을 내릴 것이다. 지금 당장 시행하라. 날래 싸게 퍼떡. 절대로 조조를 놓치지 마라. 조조의 초상화를 든 파발마가 사방으로 뛰기 시작했다. 만호 후의 벼슬과 천금의 현상금, 조조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전군의 비상경계령 데프컨스리를 선포한다. 모든 건무선은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비상건물을 실시해. 절대로 조조를 놓치지 마라. 조조에게는 무려 현금 1만 냥과 3계급 특진이라는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붙었다. 밤낮 없이 도주를 계속한 조조는 중모현이라는 곳에 다다랐는데, 잠시 거문이 있겠습니다. 말해서 내려주십시오. 저 술 안 마셨는데요. 보세요. 반찬 냄새. 저 음주 단속이 아닙니다. 비상검문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네. 이거 본인 주민등록증 맞습니까? 사진하고 실물이 다른데요. 그건 제가 원래 그 사진빨이 잘 안 받아서. 그리고 원래 주민등록증 그 사진은 좀 웃기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 실물이 너무 틀린데. 그런데 바로 그때 검문소의 수비대장이 조조의 곁으로 다가온다. 뭐야 이거? 이 친구 조조 아니야? 조조라뇨? 저 조조 아닙니다. 조조, 연기는 그만하시지. 내가 낙양에서 근무할 때 당신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이거 오늘 횡재를 했구만 그래. 얘들아, 이놈을 당장 체포해라. 조조는 그렇게 체포됐다. 그런데 그날 밤 옥에 갇혀있는 조조에게 아까 그 수비대장이 찾아온다. 이봐 조조. 왜 그러느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듣자하니 자네는 낙양에서 승상에게 대단한 총애를 받고 있었다던데. 그런 사람이 왜 굳이 출세길을 마다하고 승상을 죽이려 한 건가? 너 같은 소인이 어찌 대장부의 큰 뜻을 알겠느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물러가라. 조조. 어차피 서울로 압송되면은 곧 죽을 몸. 그대의 흉금이라도 한번 털어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좋다. 그럼 얘기해주지. 나는 삼국 조참의 후예로 조상 대대로 한나라의 녹을 받아온 신하다. 어찌 동탁 같은 역적에게 몸을 굽히겠는가? 나라를 위해서 적을 죽이고자 했으나 애석하게도 천운이 닿질 않아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여한은 없다. 나는 죽어도 한나라의 귀신이 될 것이다. 훗날
한실의 권위를 짓밟아버리는 조조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의 이 말은 그런 조조에겐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으나 적어도 이때의 조조는 아직까지 한나라에 대한 충성과 순수한 열정이 가득한 시기였고 그의 이런 태도는 관문의 수비대장 진궁을 감동시키고 있었다. 저는 도의 진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귀공의 말을 듣고 보니 드디어 제가 찾고 있던 분을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한실의 신하로서 동탁을 증오하는 사람입니다. 귀공, 부디 절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 진심입니까? 물론입니다. 오늘부로 관직을 버리고 귀공을 따를까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진궁은 그 자리에서 조조를 풀어주고 함께 도망쳤다. 탈주 사흘째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주를 계속한 그들은 성고라는 마을 근처에 도달했는데 분명히 이 근처 어디였는데? 뭘 찾고 계십니까? 이 근처에 우리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은 여백사라는 분이 살고 있어. 오늘 밤은 그곳에서 신세를 지도록 합시다. 조조는 아버지의 친구인 여백사의 집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날 밤 조조는 이곳에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조조야,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조정에서 널 잡는다는 포고문이 내려오고 사방에 네 초상화가 쫙 붙어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실은 그 승상 동탁을 죽이려다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군대를 일으킬 것입니다. 조조야, 우리 동네에서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붙어있는 네 초상화에다 전부 수염을 그려놓아서 넌지 못 알아볼 거야. 예? 농담이야. 예. 그리고 참, 네 아버지는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고향으로 피신을 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냐? 저 이분은 제 생명을 구해준 진궁이라는 분이. 그래, 아이고 이런 고마울 때가. 이름처럼 아주 사람도 진국이신가 봅니다. 전 진국이 아니라 진궁입니다. 농담이에요. 예. 조조야, 난 잠시 마을에 가서 술을 사가지고 올 테니까 넌 편히 쉬고 있거라. 예, 아저씨. 그리고 조조야, 예. 오늘 보니까 너한테 붙은 현상금이 하나 더 늘었더라. 널 붙잡은 사람은 앞으로 극장이나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입장료의 50%를 깎아준대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냐? 뭐라고 하는데요? 조조 할인. 농담이다. 농담이야. 정말 친절하고 재밌는 분이시군요. 예,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워낙 재밌는 분이라 나도 무척 좋아해요. 잠깐. 친구, 이게 무슨 소리지? 예? 잘 들어보시오. 칼 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소? 그렇군요. 틀림없이 칼 가는 소리. 이제 보니 술을 사러 간다는 핑계로 밀고를 하러 갔구나. 쫓기는 자는 작은 일에도 민감해지고 의심을 하게 된다. 조조는 여기서 크게 오해를 한다. 설마 그럴 리가요? 그렇게 자상하신 분이. 아니요. 아까 여백사의 얘기 못 들었어? 나에게 붙은 현상금에 왠지 관심이 많은 눈치였어. 늙은이가 현상금에 눈이 멀었구만. 좋아, 그럼 내가 먼저 선수를 쳐주지. 잠깐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좀 더 알아보고 이 일을 처리하는 게 혹시 우리가 짐작으로 실수하는 걸지도. 아니요. 그렇게 느긋하게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오히려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요. 진궁. 자, 자네도 어서 칼을 들게.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문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 저 이놈들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 밧줄로 묶고 나서 그 뒤에 가서 칼로 확 찌르는 게 낫겠지요? 그래. 그게 좋겠어. 혹시 도망갈지 모르니까 괜히 소란스러워지기 전에 후딱 해쳐버립시다. 그래요. 근데요, 둘 중에 어떤 놈을 먼저 찌를까요? 뭐 아무래도 큰 놈부터 먼저 해치는 게 낫겠지. 조조는 정광석가처럼 방문을 박차고 뛰어나간다. 더러운 놈들 모두 죽어라! 모두 죽어라! 오래 놀리면 더러운 배신자들! 저기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날 죽이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닥쳐라!
조조는 순식간에 여백사의 가족 8명을 해치워버렸다. 그런데 조조! 이걸 보시오! 진궁이 놀라 외치는 곳으로 조조가 달려가 보니 그곳에는 돼지 2마리가 묶여 있었다. 이럴 수가. 이를 어쩌면 좋소.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돼지를 잡아 대접하려던 것이었소.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질렀소. 이 일을 어쩐단 말이오. 내가 실수를 했군. 이들에겐 미안하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무리요. 자, 진국, 어서 빨리 이 집을 나갑시다. 죄 없는 사람을 8명이나 죽였습니다. 8명이나. 이 수박한 사람들,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허허, 진공. 아녀자처럼 왜 이러시오? 소심하게. 그만하고 어서 나오시오. 진궁은 조조가 저지른 살인으로 인해서 아직도 가슴이 아프다. 죄를 지었어. 허허, 제발 그만 좀 하시오. 그깟 사람 몇 죽인 거 가지고. 당신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오? 그렇소. 대장부가 큰일을 도모하다 보면 이런 가슴 아픈 희생은 늘상 겪게 마련. 진궁, 그대는 그때마다 이렇게 질질 짜면서 속을 태울 작정이오? 그런데 바로 그때 공교롭게도 맞은편에서 여백사가 다가오고 있었다. 아니, 조조야. 너 어디 가는 거냐? 집에 있지 않고. 예. 저 아저씨.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그래? 아니, 너 주려고 일부러 술이랑 맛있는 과일까지 사가지고 왔는데 일을 어쩌나. 조조, 너 사과해라. 예? 사과를 하라뇨? 여기 사과 하나 먹으라고. 농담이야. 예. 아저씨. 왜 그러느냐? 저기 저 뒤쪽에 저기 뭡니까? 뭐 말이냐? 어디? 조조는 단칼에 여백사를 베버렸다. 아니, 조조!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오? 죄 없는 여백사 노인을 왜 죽이는 거야? 이대로 보내면은 가족들이 죽은 것을 알고 관청에 신고를 할 것이오.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진궁은 입을 다물었다. 조조의 잔인함에 경멸을 느낀 것이다. 그런 진궁에게 조조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다. 내가 천하를 배반할 수는 있어도 천하가 나를 배반하게 하지 말라. 진궁, 이것이 나의 좌우명이오. 조조의 이미지에 거의 결정적인 상처를 입히고 만 이른바 여백사 사건. 이 여백사 사건이 조조의 인간적인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인간 조조에 대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자. 조조는 사실 우리 그 삼국지의 주인공 중에서 보면은 이기가적으로 이게 가장 매력이 넘치는 인물이에요. 이게 희노애락이 분명한 담백한 성격, 아랫사람을 끌어안을 줄 아는 넓은 도량하고 거기다가 남자다운 배짱까지. 아마 조조가 이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그냥 보통 남자였다면은 남자들한테 제일 인기가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너무 그냥 그 선한 모습만 보이려고 애를 쓰는 유비, 그리고 좀 이게 오만해 보이는 관우, 그리고 너무 이 완벽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제갈공명보다는 이 조조가 훨씬 더 인간적인 매력을 많이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 훗날 위초고 삼국 중에서 위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이 가장 많이 몰려들었던 것도 바로 이 조조의 이런 매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하지만 조조는 이런 많은 성격적 장점을 이 조조가 갖고 있었어. 그런데 왜 이게 낙인으로 낙인이 찍히냐? 낙인으로 악인이 찍히는 게 아니고
낙인으로 낙인이 찍히냐 하면은 그 이유는 바로 이번 여백사 사건에서 보여진 것처럼 그의 그 잔인함 때문이들. 이게 아주 잔인해 이거라니. 그는 자신의 편으로 돌아선 사람한테는 한없이 관대했어요. 근데 반대로 자신의 편이었다가 이게 적으로 가거나 이러면은 이게 그냥 끝장이야. 이게 죽어 그냥 다. 이런 조조이다 보니까 오늘날까지도 그에 대한 평가는 찬반양론이 이게 엇갈리고 있다 이거야. 어떤 사람은 좋고 뭐 나쁘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도 그에 대한 평가는 삼국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듯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조조는 이게 아주 그렇게 복잡한 인물이니까 단순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아, 예, 자, 이게 그날 밤 이 조조와 진궁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예, 이 조조는 이런 잔인한 말을 해서 또 한 번 진궁을 정남이 떨어지게 만든다. 아, 이보게, 진궁. 아까 그 여백사를 죽일 때 말이요. 나도 좀 당황을 했었나봐. 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백사를 죽이고 나서 여백사가 들고 있던 그 술이랑 과일을 들고 왔어야 했던 건데 그걸 깜빡했어요. 그거 아쉽네. 배도 고픈데. 진궁은 차마 대답할 말조차 없었다. 그토록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태연하게 잠을 자는 조조를 보면서 진궁은 갈등한다. 난 사람을 잘못 봤다. 저자는 영웅이 아니라 천하의 악인이 있었어. 난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으로 잠들어 있는 조조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어찌 이렇게 대담할 수가 있을까? 비록 악인이긴 하지만 참으로 대단한 영걸이면 틀림이 없어. 진궁은 칼을 빼들었다. 지금이라면 한 칼에 이자를 죽일 수가 있다. 살려둔다면 이자는 반드시 천하를 어지럽힐 거야. 아니다. 지금 같은 난세에 이런 간홍을 이 땅에 나도록 한 것은 하늘의 뜻일지도 모른다. 내가 이자를 살려준 것도 결국 천명이야. 그래, 지켜보자. 저 조조의 운명을.